일단은 저희 배고프니까 간단하게만 인사해 주시겠어요?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노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자과 함께 돈 나누고 이루고 있는 돈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콩벌입니다. 네. 짠하시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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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콩말님은 어떤 투자해 보셨어요? 저는 갭 투자. 예, 19년도 이게 1년에 한 개씩을 했어요. 한 개는 전세를 만기 같아가지고 괜찮게 됐는데 이제 다음에 오는 1년 뒤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큰 걱정은 아니고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그래도 갭 투자를 계속 했었어야 되나. 왜요? 한 우물만 좀 파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3년쯤 됐는데 매주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아기가 나오는 달 한 달 빼고는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갭 투자 3개 하신 거예요? 신뢰를 못할 만 하시나요? 아니 나가는데 조금 눈치 보이기 시작했어요. 꼭 나가야 돼? 이런 말까지 이제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가 스케줄 있는 것도 웬만해서는 제가 빼려고 하고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근데 너무 큰 걸 잃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근데 왜 갭 투자만 하셨어요?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때 매주 토요일에 나가서 그 갭 투자를 볼 게 있어요? 한 지역을 부셔버리겠다는 심정으로 다 봐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아파트를 다 왔더라고요. 그럼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한 2년 정도. 그럼 2년 동안 매 주말마다 나가셔가지고 예. 한 지역을 뽀갠 거고 지금 몇 개 뽀겠어요? 분당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이거 좀 힘든데. 하루에 부동산을 8개 정도를 돌고 네. 그 정도 아파트를 다 방문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여기 지금 저평가돼 있다. 그 저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에 금액이 만약에 비슷하다면 분당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 대비 여기가 싸네? 그럼 여기 이제 투자를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의 정보는 아실이라든지 호갱 눌러봐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현장에 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장을 겪으면서 보는 건데 편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늘 하긴 하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갭 투자만 했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즘에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 그 시간에 조금은 더 다른 거 했으면 좋겠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집에서 지지를 받는 거는 딴 거 없거든요. 이번 달 잘 들어왔어? 뭐 괜찮을 거였지? 이거잖아 그냥. 물론 근데 지금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정답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더 아파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파트를 보지 않고 상가 쪽을 월세 한번 세팅해보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얼마 가지고 얼마 정도에 세팅하는 게 목표예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요?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혹시 로또님은 월세 세팅의 목표가 얼마 정도 되나요? 월세 세팅보다는 저는 이제 매각 차이. 매각 차이. 네. 돈노무님은? 저는 월세 플러스 매각 차이. 그러니까는 돈을 버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시간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일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물건 검색을 할 때에도 이제 봐야 될 거 보고 될 거 같은 것만 가서 보고. 근데 물론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냥 많이 보세요. 그냥 다른 것보다도 그냥 왜 샀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샀어요. 이거 자체가 다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발님께서 10번을 갔다 올 것을 10명에서 한 번 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를 시스템 알고 나면은 되게 간단해져요. 저 스터디 하는 것도 그런 거죠. 다른 사람 100번의 기회와 저희 100번의 기회, 200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스터디에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것이고, 워낙에 또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면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일주일에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시간 단위로 30분 단위로 살고 있어서 5시에 무조건 기상을 해서 5시에 기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이제 물건 검색 오늘의 시인권 1시간 반 정도 운동 그리고 7시부터 운동을 갑니다. 인생극장 같아요. 그리고 8시부터는 이제 출근. 11시 반에 독서를 합니다. 주저리 좀 죄송한데 12시 반까지 독서를 하고 30분 동안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업무 5시에 이제 퇴근. 그리고 나서 내 애기 찾으러 간 다음에 9시까지 애기 보고 그 다음에 9시부터 다시 물건 이제 좀 깊게 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터디 시작하고 나서는 계속 하고 있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요, 재밌어요. 이런 거 말고 되게 별로 약간 이상한 답변 나와야 돼요. 아니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야 근데 대단하시네요. 일단 5시간밖에 안 잔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결국엔 잠을 줄여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도 하루에 5시간밖에 안 자긴 해요. 저는 그래도 새벽에 게임 한 판씩은 해요. 네. 그래서 조금 내 자신한테 약간 이렇게 일탈의 시간을 줘야죠. 다른 분들은 그런 거 없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피파라는 그 게임을 했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아예 부동산 공부하신 분이 없어요, 주변에. 맞아요. 땅을 왜 사냐 이런 분위기라서 적장님 예전에 그 7분만 투자하라는 그거 보고 7분? 7분이면은 볼 수 있다 해서 그걸 보다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저는 수업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무릎을 탁 치면서 나와서 무릎 탁 치는 그런 거 들었다면서 그래서 이거 왜 몰랐지? 그렇게 와이프랑도 대화를 하면서 생기가 막 도니까 아 진짜 재밌는가 보다 이렇게 밀어주더라고요 이제. 그러셨죠? 희한하고 아니죠. 피파를 안 하셔서 그래요. 피파를 엄청 하잖아요? 그러면은 와 큰일 났다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재테크 횟수가 바뀌었으니까 피파보다 훨씬 낫다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게임에 너무 집중하니까 네. 와이프 말 안 듣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막 싸웠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재테크 공부하니까. 중간중간 얘기하면 잠깐 내려놓고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게임 하던 사람이 돈도 벌어 오네? 예, 톰바님도 이제 루틴처럼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완전 짜여진 루틴보다도 시스템을 좀 만들자 의지력이 바닥이 나버리니까 계속 흐지부지되더라고요.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계속 스타트점에서 머물러 있고 아니면 그 이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실내 사이클을 사서 그거는 무조건 1시간씩 그 다음에 독서 자기 전에 30분 그 다음에 시간 틈틈이 날 때마다 회사에도 책을 비치해놨고 집에도 책을 비치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은 몸이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부캐처럼 생각하면서 하니까 피로가 좀 덜 쌓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사 가면은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 마치고 오면은 집에서는 이제 가장의 역할 그 다음에 아빠의 역할 딱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기가 어릴 때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 매일 아기 씻기고 다 했었거든요. 아기 재울 때 와이프가 재우러 들어가면 저는 이제 운동을 가죠. 네, 8시 되면 운동을 가고 저는 사이클 타면서 와이프랑 또 대화를 하면서 같이 또 시간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최대한 루틴 짜고 있고 저희 종의 신권 검색하는 루틴은 요 시간에 봐야 돼 이것보다도 시간 되면은 무조건 보는 거 안 되면 진짜 일상이 끝나고 나서 다이키 신권을 검색하고 근데 이제 루틴이 다 끝났다 이러면 그때 이제 피파 게임 이런 거 가끔씩 하고 원래는 아예 집어넣었다가 백종원도 게임 한다는데 하면서 그렇게 지금 루틴을 만들었어요. 올해부터는 완전 그렇게 좀 자리 잡아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야 내가 보면서 동동이 어떡하냐. 동동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동동이도 어떻게 하루 루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은 회사에 출근은 8시 반까지 그다음에 5시 반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제 식사를 회사에서 밥 먹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6시 반에 오면 애기랑 좀 놀아줘요. 애기가 7살인데 작년에 애기랑 거의 못 놀아줬어요. 와이프하고 약속을 한 게 일주일에 하루만 놀아줄게. 미안해. 내가 시간에 내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난 운명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1년만 일주일에 6일은 나한테 양보를 해줘라. 국장님 만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나 엄청 싫어하시겠다. 아니요. 작년 동안은 거의 하루 정도만 가져가고 보냈고 올해는 이제 오면은 애기 씻겨주고 1시간 정도 놀아주고 그 다음에 바로 신권 검색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도서관 가요. 공매 보고 경매 보고 1시간 정도만 싹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블로거를 해요.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블로거를 시작하게 된 거는 족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기록을 하는 습관을 해야 된다. 안 하면 까먹는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공부한 거, 학습한 거, 배운 거 이런 것들 쭉 정리하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그거를 얘기하게 된 거예요. 나 이거 블로그에 한번 봐.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이제 쌓이면서 게시물이 한 400개 이렇게 300개 되다 보니까 와이프가 그걸 보고서 이제 저를 믿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어? 나 저기 잠깐 저기 뭐 보고 왔어. 그러면 사진으로 다 올려놓으니까 진짜네? 그러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막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부족한 거, 책 같은 거 싹 보고 저는 책은 거의 몰아서 읽어요. 자기 전에는 집중이 안 돼서 제가 작년에 1월 1일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100권 책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반성하지 마요 계속. 잠을 더 줄여야겠어요. 새로운 책 나오면 부동산 도서로 막 100권 부동산 독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계발서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직장 생활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왜냐면 이제 회사에서 인재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측에서 속했는데 근데 위에 선배들을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발로 찾고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 맨날 책을 읽었어요. 처음에 아기를 봐야 되니까 책을 읽었는데 책을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왜요? 너무 내가 바보 같았던 거예요. 회사가 너를 챙겨주지 않는다 이런 책들을 쫙 읽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책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진짜 이 악물고 하자. 인생이 변명하지 말고 조금 가자. 근데 되게 직장 생활이 뭐 많이 힘드셨어요? 아니면 힘들다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개인적인 그 노력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회사는 언젠가는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상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지금 하고 있어요.